네, 최경련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고요. 김주일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 분 나오시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뭐가 든든해? 든든해요. 네. 왜냐하면 워낙 터지는 게 많고 네. 오늘 밤에도 뭐 터질 것 같고 뭐 이게 터질 게 뭐 한숨만 자면은 그냥 터지는 겁니다. 예. 나라 망할 것 같아요. 이래저래 나라 망할 예. 것 같아요, 진짜. 어제 SBS에서 CC 여당의 유력 인사 CC라고 나온 사람이 SBS의 보도 내용은 그런 거였죠. 여권의 고위 인사가 거액의 공천 대가를 받았다라는 거를 민주당이 녹취록을 확보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CBS를 비롯해서 여당의 고위 인사가 누구냐? 추경호라고 나와 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반박을 했습니다. 예? 나는 뭐 그런 사람들 모르고 돈 받은 적 없고 20억 말도 안 되고 20억이 그때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 때 다른 이제 후보들이 음해성으로 나를 모략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것 플러스 뭐 공시가가 오른 것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내용은 이게 녹취록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2024년 오늘이 몇 월인가요? 11월에 맞춰서 이게 민주당에 의해서 폭로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마치 무슨 코미디언들처럼 말을 맞춰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전혀 정황이 없는데 했다라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일단 녹취록에 나온 내용이 무엇인지 민주당이 폭로한 내용은 무엇인지 일단 그 녹취록을 들어보고 오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갔다 왔어요. 박사를 만났고. 박사를 몰랐어요. 박사는 그러면 지난번 선거 때 박사는 잘 모르고 지난번 선거 때 주기호가 20kg 먹었기 때문에 20kg 먹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누가 어디서 모른다고 하면은 자기 입장에서 또 사람이 먹고 나이 생각한다. 진짜 처먹었는데도 나무 먹으면 안 되나?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열 소장과 미래화공동소의 김태열 소장과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명태균 씨가 전화를 하는데 웅웅거리는 게 분명히 들리죠. 그러니까 스피커폰으로 서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의 전화 휴대폰의 녹취 파일은 아직 뭐 까지지가 않았죠. 폭로되지가 않았죠. 그러면 누군가 제3자가 있어서 저 자리에서 저 내용을 스피커폰의 내용을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저 동네 맨날 그래. 뭐 5만 군데가 녹음을 해 그냥. 일단 그렇게 녹음을 해서 그 제3자가 아마 민주당에게 제공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태열 씨에게 명태균이 물어보는 거예요. 갔다 왔냐? 갔다 왔다. 누구를 만났냐? 박 사장을 만났어요. 박 사장. 근데 박 사장에게 물어본 내용은 조 씨입니다. 조 땡땡 씨가 출마 예정 후보자인데 출마 예정 후보자의 동향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말을 시작하자마자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돈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조 땡땡이 추경호가 지난번에 20억을 먹었고 네. 이번에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주면 추경호가 의심할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지만 먹고 남은 묵으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해석만 해드렸습니다. 그대로 순수하게 해석만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른다. 나는 20억을 먹은 적 없다. 근데 20억을 먹은 게 언제냐?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전원을 통한 주장은 20억을 먹은 것은 추경호가 먹은 것은 2018년이다. 예. 요런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지는 조땡땡은 출마 예정자 있지 않습니까? 2022년에도 그렇고 2018년에도 달성군수에 출마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늘 공천 대상으로 왔다 갔다 했고 실제로 이제 공천도 됐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20억을 줬다고 하는 말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도 나는 안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더 하자면은 뭐 우리 진행자께서 잘 설명하셨는데 예. 이미 다 이름이 나왔어요. 또 조모 씨가 이제 조성재 씨라고 저는 모르는 분인데 달성 군수에 여러 번 출마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출마를 하려고 했거나 이제 근데 2018년에 이 조성재 씨가 기초단체장 공천을 받기 위해 여권 핵심 인사 C라고 하는 이게 이제 추경호로 이제 밝혀진 거죠. 여기에 예. 금품으로 20개를 걸었다. 그러니까 20개는 20억으로 보여요. 20억. 2018년에 했는데 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때도 안 됐는데 2022년에도 그러면 현직이 있고 또 이 사람이 또 도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태균이 이제 그 가운데서 브로커를 해주겠다라는 거 그 얘기를 이제 들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20개를 그러면은 이 조성재 씨는 당시에 이제 뭐 여러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다른 루트로 공천을 좀 받으려고 한다. 그게 뭐 윤석열 라인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김건희 라인인지 어쨌든 근데 다른 루트로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달성군의 국회의원은 저기예요. 추경호예요. 예전에 이제 박근혜가 거기서 그렇지. 하다가 이제 추경호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추경호가 여기에 좌장이야. 추경호를 거치지 않으면 당협위원장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추경호를 패싱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추경호를 입을 막기 위해 2022년에도 그 20개로 20억으로 이제 입을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기네가 이제 하고 있는 그렇지. 전원을 들어서 뒤에 하고 보면 있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 얘기고 예전에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직자 재산 신고했는데 한 20억 정도 늘은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고 그리고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본인이 주장을 본인은 했는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주장은 있고 오늘도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그 명태균을 알지도 못하고 이런 일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너무 구체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이지. 녹취록이 예. 대선 하루 전날이에요. 2022년 3월 8일 날 나온 거예요. 3월 8일이야. 예, 예. 예. 그러니까 완전 그때면은 이제 대선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지만은 이미 윤석열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지방선거 공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3월 달부터 이미 명태균은 그 지방선거 공천 예비 후보자들한테 돈 받았다라는 게 이미 나왔잖아요. 그걸로 여론조사 돌렸잖아요. 지방선거는 2022년 6월에, 6월에 했는데 있었습니다. 3월에 공천의 예. 윤곽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렇지.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예. 이미 이때 이제 작업들을 윤석열이 당선되는 거를 기정사실로 하고 이미 사람들한테 돈을 막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조성재라는 사람이 했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김태열하고 명태균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금액이 제 상식적으로는 군수하려는데 20억이나 쓴다고? 한 번에 20억을 태워? 약간 있잖아. 영화 타짜에서 보면은. 좀 많아 보이죠? 한 끝에 20억을 태워?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 판돈이 워낙 이 바닥이 또 커가지고 그 지방에서는 또 클 수가 있어서 결국은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사람들에 들어요.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뭐 조성재랄지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의 자산이 뭐 그러니까. 수백억 대에서 천억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혹입니다. 첫 번째 2018년에 추경호 씨가 지금은 여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자죠. 추경호 씨가 돈을 받았느냐. 이건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지금 잘 지적하셨습니다. 2022년 3월 8일에 어떤 뒷배가 있었기에 명태균은 대담하게 공천 장사를 시작하려고 했는가. 2022년 6월 선거를 앞두고 2022년 3월에 어떤 뒷배가 있기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녹취록에도 다른 데서 묵었다고 하면 의심할 거라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른 데라는 게 결국은 나는 라인을 명태균이 무슨 권력이 있어요?
추경호는 대구 달성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디든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면 기초단체장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돈이 오갔다 그러면 그거는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1번의 의혹은 규명을 해야 되는 거고, 검찰이 수사나 뭘로 통해서 규명을 해야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김건희, 윤석열하고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 공천장사가 실패를 했든 뭐 성공을 했든 간에. 예.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예.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옛날 말로 하면 공천원금이거든요. 이 당시 2018년에 했다는 거는 그렇죠. 공천원금이라는 건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천원금 내고 공천 받은 다음에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대구나 이런 데는 사실 공천 받으면 당선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공천만 받으면은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공천원금의 규모도 크겠죠. 이런 지역의 경우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보수 정당의 경우에는 액수가 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20억 얘기하신 게 이제 20억이나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저도 20억이나 냈을까 싶긴 한데 예. 그런데 20억까지였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액수는 컸을 것이다. 네.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컸을 것이다. 왜냐면 무조건 보증이 되는 지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내면 당선되는 데인데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이게 그냥 달성 군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거기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다른데 어디 지역이랑은 또 다르다 이 규모가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모로 이제 좀 감안을 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공천 헌금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100% 이거는 수사 대상입니다. 그냥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수사 대상인 거고 이러한 공천 헌금이라는 게 과거에도 다 불법이고 과거에도 무조건 수사 대상인데 2018년에 있었고 2018년에 있던 일이 2022년에도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됐다. 그리고 다만 공천원금을 주고받는 대상들만 바뀐 거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과정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 한 번 이 국민의힘이 망했다가 다시 어쨌든 재건된 당이나 다름이 없는 건데 그 와중에도 과거의 질서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 새롭게 뭐가 이 재건된 것처럼 그때는 막 이렇게 선전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기존의 질서는 그대로 유지된 채로 그냥 포장지만 바꿔가지고 새로운 후편기가 등장한 거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와가지고 똑같이 다 예. 얘들아 공천 장사 원래 하는 거 아니야? 예. 공천 장사를 시작하자.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중간에 명태균이라는 브로커만 바뀐 채로 그렇죠. 똑같이 한 것 같은 예. 그런 정황이 이제 지금 드러나는 과정이 아닌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걸 수사해야지 뭘 수사합니까 지금? 근데 요거 제가 재밌는 거 지금 찾아봤거든요. 예. 달성군 선거가 그동안 어떻게 돼 왔나 예.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누가 있냐면 김문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대구 MBC 기자 출신인데 이 맞아요. 사람이 예. 2010년에 무소속으로 달성군수에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돼요. 예. 그리고 2014년에는 새누리당 후보로 달성군수에 단독 출마해서 또 무투표로 재선에 당선을 합니다. 그렇죠. 2018년에는 현역인데 김문호가 공천을 못 받아. 맞아. 그리고 조성재가 받아요, 갑자기. 맞아. 그런데 조성재가 자유한국당 간판 나오고 김문호는 현역이었는데 무소속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민주당이랑 아니, 그러니까 58대 42로 김문호가 이겨버려. 그러니까 그래, 조성재 맞아. 입장에서는 맞아. 내가 공천까지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20억까지 주고 공천까지 받았는데 네. 김문호한테 깨진 거야. 그렇지. 열받는 거야. 한 번만 더 내가 더 공천 받으면은 이거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2022년에도 공천을 달라고 작업을 하고 명태균 가서 했을 수 찾아왔는데 있다. 공천을 못 받았어요. 2020년에 못 받았는데 결국은 이런 히스토리를 보니까 네. 굉장히 신빙성이 근데 있겠다 또 보니까. 재밌는 게 2022년이죠. 2022년에 공천을 받은 사람은 또 물론 이제 추경호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추경호와 연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추경호 보좌관 출신이야. 그러니까 조성재 씨는 2018년에 공천을 받긴 받았잖아요.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이때는 어떤 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돈 이야기가 나와버리고 2022년은 또 보좌관 출신 이야기가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 보좌관 출신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도 엄청난 또 재력가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좀 묘해요. 지금 상황은. 그렇네. 추경호 씨가 그냥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우 이거 나 아니야라고 한마디로 퉁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게다가 조성재 씨는 그럼 명태균 씨랑 전혀 관련이 없고 이상한 지금 뭐 명태균 씨나 김태열 소장이 이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아주 뻥을 치고 있는 거냐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게 조금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게 조성재 씨가 여론조사를 부탁을 했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강혜경 씨 엑셀 파일에 나와. 액수가 얼마였죠? 한번 25. 보여주실래요? 아, 자, 저걸 아예 여론조사. 대구 달성군수 조사를 합니다. 저게 조땡땡이 조성재 조사인데요. 총 2,400이네. 2,437만 원이네요. 근데 2,437만 원은 조금 액수가 좀 크죠? 여론조사 액수치고는 커요. 지금 되게 큰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민주당이 지금 제기하는 의혹 중에 하나인데, 야, 여론조사 액수가 왜 저렇게 커? 몇 투표 동료 그 다음에 조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 300만 원, 137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저건 뭐냐? 왜 준 거냐? 저거 진짜로 여론조사 비용이냐? 아니면 명태균의 다른 의혹처럼 어떤 조작 플러스 무슨 어떤 진짜로 브로커 역할을 해준 것에 그렇지. 대한 감사의 비용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예. 그러니까 ARS 조사가 이게 다 천차만별이라서 그런데 저기 명태균이 보통 받은 금액은 한 5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근데 금액이 큰 거 몇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좀 커 보이고 예. 되게 재밌네. 그렇지. 그 최재훈이 지금 달성군수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 찾아보니까 보좌관 그 사람이 예, 보좌관 그게 전국 그 단체장 중에 최연소. 그렇죠. 만 40세에 당선이 돼가지고 화제가 됐던 인물이에요. 맞아요. 근데 완전 젊은 사람을 이제 꽂아넣은 건데 그게 추경호 보좌관이었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돈질에 밀렸는지 연줄에 밀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이제 조성재는 2022년에도 불로를 삼킨 거네,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도 최재훈과 관련돼서 나오거든요. 최재훈은 어리니까 다음에 하라 그러고 뭐 이런 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어떤 사실들은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지역에 정확한 사실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거는 검찰 수사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추경호 의원이 명태균 씨에 대해 말한 적이 거의 없죠. 그렇죠. 예, 안다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건 전혀 새로운 변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추경호와 한동훈이 원내와 원외 또는 친윤과 반윤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요. 하여간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좀 대립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영향을 미칠라나? 아니 그런데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치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거의 자기들만 방탄하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세훈, 조은희, 김진태, 뭐 수사하려면 하고. 그 창원지검이 상당히 의욕적이에요. 그러다 추경호까지 불똥이 튀고 이게 이렇게 가면은 무슨 효과가 있냐 하면은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대통령은 자기 혼자 살려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그렇지. 당내에서 일은 당에서 알아서 하라 그래놓고 꼬리를 자르는구나. 파렴치하구나. 같은 원팀이 아니구나. 이런 그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추경호 의원이 바로미터가 된다고. 그 원내대표가 흔들려 버리면 그거는 그렇지.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심각하죠. 예, 거기에다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나중 문제예요. 이제 그렇죠. 앞으로 수사를 해서 뭐 규명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제 당분간 뭐 당 게시판 논란 이런 거 제기 못 한다고. 그럴 것 같은데. 자기들이 지금 이게 이렇게 할 되죠. 때이고.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뭐 압수수색 올라면 오세요, 다 보세요. 이렇게 이제 모두를 가져가면 예. 이거 사람 환장한다고 이거. 그렇죠.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 예. 약간 제 느낌이 뭐냐면은 빌런 공멸전이에요. 서로가 빌런 공멸전. 이게 네. 전혀 또 다른 얘기인데 네. 그 신지호 조직 부총장하고 장해찬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장해찬 전 최고한테 그 얘기를 한 2주 전에 들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어벤져스 전략회의 유튜브를 하는데 당시에 이게 정치자금 현직 그러니까 당직자는
슈퍼챗을 못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조직부총장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회사를 원래 본인들 명의로 했었나 뭐 그랬는데 하여간 이거를 아들과 와이프를 세워가지고 이현종 논설위원회 와이프 아내 그리고 그거는 신지호의 사실이야? 아들 사실은 그건 다 확인됐어요. 그거는. 다 확인됐고 등기부등본 때문에 다 나오고 뭐 어쨌든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솔직히 이게 먹고 사는 것까지 건드릴 거는 아니라서 그거 알고 있는데 내가 얘기 안 한다라고 했는데 신지호 부총장이 CBS 라디오 나와가지고 이제 장해찬을 긁은 거지. 예. 그러니까 장해찬이 또 빡쳐가지고 이거 진실을 요구합니다라고 해서 지금 고발됐어요. 그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신지호가 고발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다 까는 거야 지금. 막 이게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공작이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 지금 이게. 닭가는 부르게. 아니 나는 네. 처음부터 예. 이 국민의힘은 앞으로 김소연, 장해찬 둘이 원투 펀치로 조진다. 그렇죠. 그런 모양으로 서서히 간다고 봤어요. 특히 그렇죠. 한동훈 대표 체제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제 저기 보면 이제 댓글팀 안 나오겠습니까? 예. 이제 저런 뭐 유튜브 뭐 슈퍼챗이 나오고 댓글팀 나오고 다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다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장해찬, 신지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말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해찬도 장해찬은 그때 무소속으로 가서 지금 다시 복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당 못했어요. 하여간 신지호도 당원일 거 아니에요. 당원이죠. 명태균 씨도 당원이었고 명태균 씨 아내도 당원이었고 그 장모님도 당원이었고요. 다 강혜경 씨도 당원입니다. 네, 책임 그렇죠. 당원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이게 창원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당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명태균 씨 옆에 있었던 사람 있잖아요. 이 김태열 씨와 스피커폰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옆에서 그걸 듣고 있다가 나중에 설명도 들었던 그 사람. 그 사람도 지금 민주당에 제보를 했으니까 이 녹취록이 나온 거잖아요. 그 사람 민주당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었어요. 예?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이거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거냐라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다. 전부 이 사람들의 뻥인가? 라고 치부하기는 아니 당원들끼리 막 뻥쳐? 2024년 11월에 민주당에 의해서 폭로가 될 거를 가정을 하고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추경호 씨가 이거는 다 뻥이에요. 나 몰라요. 또는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로 나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폭로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야. 그렇죠. 명확하게 보면. 예.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이기도 한데 예. 이게 뻥이려면은 그 뻥에 이제 어떤 의도와 뻥을 치는 어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이유와 의도를 가지고 뭐 거짓말을 해서 무슨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의도가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가 뭘 꺼내서 지금 음모를 그렇지. 꾸몄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이제 어긋나면서 이제 생긴 문제고 처음에 모든 문제의 시초는 김영선 의원실에서 이 돈 문제를 김영선 의원이 강혜경 씨한테 이 명태균 씨와의 관계 때문에 생긴 문제를 장혜경 씨한테 집어 씌우면서 생긴 문제고 집어 씌우려고 하면 생긴 문제고 거기서부터 그 문제를 이 해소하지 못하면서 그 문제를 수습하지 못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 거기서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명태균 씨가 평소에 막 자기가 돋보이고자 해서 하고 다닌 얘기들이 돋보이고자 해서 진실에 대해서 하고 다닌 얘기들이 녹음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지. 이제 와서 발굴돼서 여기저기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게 지금 와서 이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어떤 의도된 어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예. 거짓이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기획한 사람이 뭐 있고 이래야 되는데 누가 기획을 합니까 이거를. 그리고 이제 꺼내는 사람들이 뭐 서로를 죽이려고 뭐 꺼내고 뭐 이런 겁니까 지금? 이미 2018년에 지금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천원 건 받았다 이 내용도 그 당시에 이미 얘기한 내용인데 그 당시에 얘기한 내용을 2022년에 다시 확인하고 있는 대화인데 지금 그걸 그럼 2018년에 이미 다 추경호를 2024년에 죽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어야지 이게 말이 되는 내용인데 예. 이게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뻥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지금 김종석
님이 그 채팅창에 실시간 댓글로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 중 그래요? 와우. 근데 방금 거기서 왔는데. 저녁 8시에 이명수 기자 김건희 관련 단독 보도 예정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상하네. 이거는 압수수색 때문에 보도를 못 하게 되면 제가 사실 이 보도 내용 알고 있고 오늘 거기서 앵커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저녁 저녁에? 8시. 예, 저녁 아. 8시에 장인수 기자가 나와서 취재를 하고요. 이명수 기자도 오늘은 특별히 나와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예, 나와야 될 사정이 있고요. 이거는 전원이 아닙니다. 검찰 여러분, 전원이 아니에요. 이건 압수수색을 먼저 해버렸다는 거는 아니, 근데 국민 여러분이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나중에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틀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에 대한 압수수색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니, 기사는 아직 안 나왔는데. 기사는 아직 안 나왔는데 김종석 씨가 지금 어디서 연락을 받고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김종석 님이 댓글을 근데 이게 저녁 8시에 이명수 기자 김건희 관련 단독 보도 예정은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저도 극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7분 전에 올라왔어요. 올라왔습니까? 예, 경찰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 해가지고 예. 12월 3일 오전 11시 13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방송이 시작되고 나서 올라온 뉴스니까 아마 이렇게 유추해 보면 대략 한 11시 전에는 들어간 것 같아요. 경찰과 지금 대치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오늘 저녁 8시에 방송 예정이었고요. 방송해야 됩니다. 예. 방송해야 되고요. 경찰이 이럴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갑자기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이건 전원이 아닙니다. 이게 전원이 아니고요. 김건희 씨 관련된 중요한 녹취록이 입수가 돼 있고요. 예. 관련해서 혹시 용산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정보 보고 또는 정보 보고가 아니겠죠. 뭔가를 공유해서 나를 지켜달라고 한 거 아닌가? 라는 의심까지 듭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예. 이런 데는 기사 나오지도 않은 첩보만 갖고도 김건희 여사 건이라면 압수수색을 하는데 오세훈 시장, 뭐 조은희 의원, 뭐 김영선 의원 이런 거는 뭐 엄청나게 행동이 늦잖아.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거의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야. 오로지 지들만 살겠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지금 나는 국민의힘이 이게 핵폭탄 연쇄 반응이 나올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봐요. 이거 하명 이게 지금, 수사입니다. 예, 국민의힘하고 지금 대통령이 디커플링 돼가고 있어. 예. 그게 올해 들어와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데 이게 어떤 수사에 있어서도 이런 양상을 띈다 그러면 이거 심각해집니다. 이거 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전 검열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후에 보도를 한 다음에 이게 지금 유튜브라는 거는 전 세계인들이 그냥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봉지욱 기자가 압수수색 책 썼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런데 대응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그쪽이 이명수 기자하고 지금 봉지욱 기자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장인수 기자가 장수하고 예. 하는 겁니까? 예. 아. 장인수 기자와 하는 건데 그 압수수색 다 공저자들 아니요? 어쨌든지 간에 예. 충분히 대비가 난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무슨 파일을 뺏기거나 방송을 못 한다고 하거나 이런 거를 이런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건이 있어요. 어제 그 퍼스트레이디 시사회가 최초로 열렸습니다. 퍼스트 레이디. 예. 그 영등포에서 열렸는데 아마도 그 건 관련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되는데 예. 이 퍼스트레이디가 정말 어렵게 개봉을 하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개봉 펀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첫 시사회를 영등포에서 했다고. 예. 누가 만든 거예요, 근데? 서울의 소리에서. 서울의 소리에서. 예.
여사님 그러니까, 건드렸구나. 예, 그러니까 계속 다 같은 여사님 건인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여사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 보면은 저쪽에서는 어제 시사회를 신호탄으로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 뉴스타파가 뭐 보도한 그 이제 김만배 뭐 신앙님 해가지고 커피 타줬다. 이것도 지금 재판 상황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 짧게 아니 말씀드리면 뉴스타파 보도에는 커피 타줬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실제 뉴스타파에서는 커피를 타줬다라고 김만배가 얘기하지 않았고 예. 윤석열이 타줬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부하 박모 검사가 예. 타줬다고 얘기를 한 건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 조우영이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 사건 자체가 무마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판사가 지금 계속 뭐라고 검찰을 꾸짖냐면은 공소장을 써왔는데 이게 왜 윤석열 명예훼손인지를 내가 못 알아먹겠다. 공소장 좀 잘 써와봐라. 라는 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이재명 얘기를 막 붙여놔서 야 이재명하고 뭔 상관이야. 이거 다 빼. 검사가 그러니까 판사가 계속 검찰한테 그러고 있는. 그래서 아니 구성 요건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검사 10명이 붙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딨나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손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예. 이제 제가 이게 왜 얘기하면 서울의 소리가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하니 그러니까요.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지금 상황이. 예. 그러니까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방송해야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용산이 김건희 여사 방탄하느라고 다른 거 돌볼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오로지 그걸로만 지금 저기 방탄벽을 치고. 아니 권력기관은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 그다음에 촛불 행동 압수수색 지금 4번인가 받았습니다. 예. 예. 거기도 지금 저기 길거리에 앞으로 시민들이 더 결집할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지도부를 치겠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법 계엄 사태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지금 그 정확하게 공권력을 일단 빈틈없이 배치해 놓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용산 방어 계획으로 가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니들이 알아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압수수색을 할 때 철저하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도 윤석열 개인에 관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김건희 친척과 관련된 거거든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내용 자체도 하여간 오늘 방송을 해야 됩니다. 오늘 방송을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입틀막을 시도를 한다. 이거는 정말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가 어떻게 하든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서울의 소리와 이명수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오늘 예. 방송도 그렇고 예. 지금 퍼스트레이디가 개봉관을 못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 시사회가 지난주에 취소가 된 거야. 이게 굉장히 컸어요. 원래 다 예약까지 끝나 있었던 거라고. 그런데 사실은 저기 돌연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예. 그 좀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고 영등포 롯데시네마로 옮긴 거라고.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예. 몇몇 지역에서 저기 퍼스트레이더 시사회를 이렇게 민주당 당원들을 동원해서 그 몇몇 지역의 행사가 지금 예고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실 내용이 어제 최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것하고 이제 오늘 방송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명수 기자하고 뉴스타파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거 예, 이런 내용들이 다 결부돼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압수수색의 사유로 본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거죠. 아니 근데 이거는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려야지 왜 검찰 경찰이 나서? 아니 개인적으로 이게 명예훼손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포스트 레이디 쪽에서 문제를 삼았다면 직접 그거는 사법부에 이야기를 하셔야죠. 아니 그렇죠. 예.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세요.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옆에서 그런 거 조언은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여사가 성역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진짜 여사가 대박이다. 모든 문제를 그 판단하는 기준점이에요. 야 이거 황당하네. 예, 여사공화국이거든. 예, 지금 저 광고하고요. 광고하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 원. 네,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에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도 선택 가능하고요. 1670-2571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채널 보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이브 F 고함량 비타민 B 제품도 함께 100% 증정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기사가 좀 묘하네요. 예, 압수수색 예, 뭐 보니까 예. 경찰 관계자는 최재형 목사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건이다. 뭐라고요? 잠깐만요. 최재형 목사와 예. 김대남 전 대통령실 과거 행정관 과거 거구나. 예.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건이다. 예. 그래서 10시 40분부터 예. 사무실과 이명수 기자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그건 중이다. 백은종 대표 얘기. 예, 백은종. 아, 요건 백원정 대표. 백은종 대표 이야기. 그러니까는 경찰이 확인해 준 건은 최재형 목사하고 김대남 전 행정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건이다라고 하면 이건 보도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보도 내용과 관련된 건이라고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앞서 이제 뭐 이 서울의 소리와 관련된 행사라든가 그 행사라는 거는 이제 그 시사에 관련된 거죠. 이런 거라기보다는 보도 자체와 관련된 건인 이제 확률이 있어서 그러면은 보도 내용에 대한 어떤 간섭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사안이죠. 이거는. 근데 그러면은- 보도를 했는데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압수수색을 왜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네. 의문스럽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른 뭐 서울의 소리와 관련된 뭐 다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서울의 소리랑 뭐 협의를 해서 필요한 내용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보도 내용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부당하다라는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오늘 만약에 보도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 보도하는 내용도 제가 뭐 내용을 모릅니다만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의 녹취, 어떤 내용의 대화 내용 이런 거에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만약에 보도하게 되면 지금 최재형 목사나 김대남 행정관 건도 무슨 녹취, 어떤 대화 내용과 관련된 건인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예.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법적 대응이나 이런 게 관계가 되면 뭐 똑같이 압수수색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수준으로 가면. 예. 그런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러모로 언론의 보도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명예훼손 뭐 고소고발이 들어오면은 압수수색을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 김민아한테 명예훼손 당했어요. 네. 제가 만약에 검찰에 고소했어 경찰이나 그럼 경찰이 압수수색 해주나요?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각자 증거를 제출을 해가지고 각자 법정에서 다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법정이 아니라 일단은 경찰에서 와가지고 그렇지. 도서 쓰고 뭐 이제 네. 이걸 하면 돼. 나는 증거 네. 제출하고 네. 이걸 왜 압수수색을 하고 있죠? 이거를 왜? 이거는 그냥 권력의 신여예요. 경찰이 그냥 사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거를 이게 다 모두를 다 압수수색하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 김건희, 윤석열 것만 압수수색을 하죠? 이거를 지금?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근데 뉴스타파 그 압수수색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기자들 휴대폰을 다 가져가 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명수 기자 집을 지금 압수수색 한다는 거는 집에 뭐가 있겠어요? 결국 휴대폰과 컴퓨터, 그다음에 뉴스타파 그때 이제 서버도 다 컴퓨터도 다 가지고 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모든 정보, 언론사의 모든 정보, 유튜브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그 해당 매체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하드디스크랄지 기자들의
휴대폰이랄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 버리는 거는 이거는 한동훈 저 휴대폰도 못 풀었던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저희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식의 법치 국가가 있습니까? 최재형 목사의 네. 자택도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예, 이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대화 내용 그렇지. 이런 내용도 함께 묶여 있는 게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정권이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닌가? 미친 것 거의 같은데.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이제 명확히 보복 수사죠. 예. 그럼요. 예, 지금까지 그 디올백 그거 저 불기소 처분하고, 예. 도이치 모터스 불기소 처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은 이제 다 이제 다시 한번 보복 수사를 하는 이런 어떤 그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서울의 소리라든가 뉴스타판 뭐 이전에 이미 한 차례 지나갔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마도 뭔가 방향이 쓴 것 같아요. 거의 뭐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제 사법적인 힘에 의한 평화, 그걸 적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기자 휴대폰을 뭐 압수수색하면 이게 뭐 지금은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뭐 증거 자료나 이렇게 수집이 되면 검찰의 경우에는 자기들 서버에 올리지 않습니까? 이미징 떠가지고 예. 휴대폰을 이미지를 떠가지고 그냥 그렇죠. 올리거든요. 예. 다 올립니다. 그렇죠. 자기들 증거만 딱 집어내가지고 예. 자기들이 필요한 증거만 집어내갖고 올리는 게 아니고 다 올려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디넷이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 출신의 이진동 그 기자가 밝혀냈죠. 찾아냈던 디넷이라 그랬었던가요? 그렇죠. 디넷이라고 예. 하는 거에 올려가지고 예. 이미징을 따고 다 올리기 때문에 그걸 다 올려놓으면 다 올려놓고 사생활까지 다 나와요. 그렇죠. 다 올려놓고 자기들은 네. 이게 수사 기법상 이걸 다 올려놓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수사 기법상 이게 절차가 다 끝나면 삭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 삭제도 안 합니다.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렇죠. 예. 그 자체도 위법이고 예. 삭제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기들이 이미징 떠놓은 거를 나중에 막 찾아보는 걸로 의심이 됩니다. 그럼요. 뒤져봅니다. 예. 뒤져보는 걸로 의심이 되고 다른 사건과 연계시켜. 그렇죠. 이게 사실상 별건 수사로 이어지고 자기들이 확보해 놓은 그러한 이미징 떠놓은 거에서 다른 수사에서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들여다보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여서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건너갈 수 있는 내용이 상당한 거예요. 만약에 이명수 기자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휴대폰을 바꿨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렇죠. 바꾸기 이전 휴대폰으로 증거 보존 신청을 해놔야 된다고 지금 민주당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휴대폰으로 뭐 통화를 했다든지 뭐 이명수 기자 이상하게 이명수 기자가 전화를 자꾸 받으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사람들이 막 받아요. 이상하게 김대남 행정관도 그렇고 예. 막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대응을 하려면은 뭐든지 권력 입장에서 대응을 하려면은 상대방이 무슨 카드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 나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라도 이건 이제 뭐 그냥 내피셜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명수 기자가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뭘 갖고 있는지를 다 확인하고 물론 최재형 목사의 경우는 지난번에 수사할 때 뭐 핸드폰을 포렌식을 하고 했다고 하지만 뭐 최재형 목사가 다른 걸 뭐 갖고 있는지 알 게 뭡니까? 그렇죠. 수사기관 입장에서 다 확인한 다음에 지금 어쨌든 모처럼 이 대통령 내외는 뭐 내외란 표현 안 좋은데 아무튼 이 휴대폰도 어쨌든 바꿨다 이렇게 하고 과거 휴대폰을 이제는 정리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이 대화 내용 녹음해서 지금 유출하고 있는 주요 대상들이 뭘 갖고 있는지를 쭉 확인하고 그러네.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얘기만 만들면은 완벽하게 사법적으로 방어 가능하다 이것만 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냐라는 의심과 어떤 뭐 상상 그러네요. 그런 걸 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이다. 내가 누구랑 통화했더라? 그 중에서 터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지? 그 사람들 휴대폰 다 내놔. 뭐 이렇게 될 수도 걱정이다. 네. 그러네요. 방고님이 핸드폰을 왜 뺏기나요? 한동훈도 안 뺏겼는데 주지 말고 버텼어야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한동훈도 뺏겼는데 풀지를 못한 거죠. 예, 아이폰 보안의 위대함이 25개인가 비번? 한 팀 쿡의 위대함이. 예. 네. 그 구속당합니다. 일반 사람은 일반 사람이 그렇게 하면 예, 혼나죠. 그냥 체포됩니다. 그냥 구치소로 바로 들어가요. 예,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검사들이고 예?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산업공상과 이 천민들이 다 따로 있어요. 가령 예. 휴대폰을 한동훈 검사가 당시에 검사가 예. 휴대폰을 이렇게 들기에 휴대폰을
휴대폰을 그거 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풀어서 휴대폰을 지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모 검사가 달려들었다가 바로 이제 독직 폭행으로 되치게 당하고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야, 정말 참 이 김한정 씨 그리고 명태균 씨 뭐 창원산업진흥원장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은 부인하는 홍준표 씨의 최측근. 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고 술 먹고 했던 제주도의 별장에서 김한정 씨의 제주도 별장에서 시기는 창원 첨단 산업단지가 발표되고 나서. 근데 왜 창원산업진흥원장은 이런 지극히 정치적이고 사적으로 보이는 자리에 제주도까지 가서 그것도 오세훈 씨의 스폰서라고 여겨지는 김한정 씨의 별장에서 이 술과 밥값은 누가 냈을까? 갑자기 그런 김한정 씨가 냈겠죠. 냈죠. 네. 저는 저 사진에서 제가 야. 주목해서 본 게 명태균이 좌장이에요. 가운데 앉아 있네. 네, 정 가운데 있고 김영선은 저 구석에 쭈그러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네요. 누가 지금 핵심인지를 보는 거고 예. 김한정도 명태균의 대각선 쪽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장소 제공한 사람이고 이제 많이 이제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대로 왜 창원 산단을 왜 김한정이 하는지 왜 홍준표가 하는지가 뭐 측근이 정확하게 측근이 하는지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지. 알 수가 없지. 대구하고 창원은 뚝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아. 알 수는 없는데 네. 상상의 나래는 막 펼쳐지는 거죠. 어떻게 여기에 상상이 돼요, 이거는? 이게 염태영 의원이 예. 말씀하신 대로 3월 15일 창원 첨단산업단지가 발표되고 나서 4월경에 김한정의 제주도 별장에서 찍은 사진이다. 창원 산단이 발표됐으니 우리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축하하고 전 경남도 의원 모 씨의 창원 산업진흥원장 내정 기념을 축하하는 파티라는 증언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창원 일에 대해서 왜 축하를 하고 있습니까? 산단이 발표가 됐고 이 창원 산업진흥원장이 창원 산업진흥원장으로 이 모 씨가 이 파티 자리에 있는 자기들끼리의 패밀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내정이 됐다더라. 그치. 이 사람들이 왜 모입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갖고 이렇게 떠듭니다만 김준일 평론가님이 뭐 어디 좋은 자리에 간다. 그거 저렇게 모이겠습니까? 이 네 사람이? 안 되지. 안 모입니다. 네. 안 모여요. 그러니까 술도 안 사. 쉽게 얘기하면은 칼국수를 먹을 수 있을지 사촌이 모르겠어요. 땅 사면 배가 아픈데 네. 우리 조직 패밀리가 잘 되면은 좋은 거야. 왜? 또 나를 끌어줄 테니까. 이권이 생기니까. 이권이 그렇죠. 생기니까 또 그러면- 일자리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거는 축하할 만한 자리라고 이제 저들은 그냥 패밀리인 거야 사실은. 이권 패밀리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임에서 그러면 주된 이권은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 겁니까? 창원이라는 동네에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수단이 뭐였다? 지금 모였다 건수가 창원 산단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심이 창원 산단이 이루어졌으니까 거기서 뭐 콩고물이 많이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한 패밀리들의 모임이냐? 뭐 이런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게 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의심이 드는 사진 아니냐 결국은. 창원 산단뿐이겠습니까? 저게 그렇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는 이 그림자 권력의 핵심 멤버들이 모여나나요? 어떤 이익 공동체고 정보 공동체 같아 보여요. 예. 그래서 일정 정도 어떤 저런 걸 통해 가지고 도원결의 비슷한 일종의 어떤 조직력을 강화하는 거고 예. 내부에 앞으로 창원을 넘어 가지고 또 뭐 어디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이익과 공천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거 일종의 어떤 그런 어떤 결속력을 강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저기서 핵심 멤버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대구시에도 갔고 김영선 의원실에도 갔고 서초에도 갔고 핵심 멤버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핵심 멤버. 인재풀이지 뭐. 우리가 정경유착이라고 하면 정치와 돈이 유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한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억대 부자로 알려져 있고 철강회사를 운영했다라고 하고, 근데 제주도 별장에서 정치인들 김영선을 포함해서 명태균 씨도 이제 정치인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모여서 하는데, 명태균 씨는 미래항공연구소 여론조사를 하는 곳의 실질적인 소유주였고, 김한정 씨는 강혜경 씨에게 오세훈 차기 대선 출마에 대비해서 내가 여론조사 업체를 차리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론을 조작하거나 여론을 조사하는 게 정치에 자기 이익에 돈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김한정 씨가 또 명태균 씨를 통해서 깨달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이제 참 다양한데 김한정 씨 같은 사람은 검찰 조사하면 술술 부를 사람이에요. 예, 저 사람은 시키지 않은 말도 잘해요. 하고 무엇보다도 네. 사고 방식이 달라요. 돈이면 다 된다고 봐요. 이분은 명태균도 10억, 20억 주면은 저 입 다물고 혼자 다치는 걸로 다 막을 수 있다고 믿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강혜경 씨한테도 똑같이 접근했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여태까지 그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정치인들한테 후원하는 이 돈 냄새로 자기 그 위상을 구축을 해온 분이고 돈이면 다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심성이 없어. 정치는 정치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의 논리로 보기 때문에 말을 막 하시는 분 같더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저 멤버들에 대한 어떤 그 한두 귀퉁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체가 거덜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예. 한 명이 쓰러지면 10명이 자빠진다고. 이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떤 흥미로운 모임이고 이게 저 지역에서의 어떤 유지로 이렇게 도약하려는 일정 정도 어떤 무력과 정치욕이 동시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이익 공동체라고 보여집니다. 김한정 씨는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돈을 준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관련 당사자들은 다 돈과 관련해서는 뭐 그냥 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부럽다. 그냥 주는 사람도 있고 나는 왜 그냥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소액 매수 가능하다고 써붙이고 다녀야 되나? 오늘 뺏어가는 사람만 아니, 있고 주는 사람이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절에다가 절벽에서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걸 보라고. 그렇지. 더 비참해. 예. 예, 엄청 비참해. 일단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서로 간에 일거리가 없어지고 죽겠어요. 아름아름으로 뭔가 자리도 알선해주고 정보도 주고 그런 게 이제 돈 아니겠어요? 키워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 모임은 예. 키워가는 거라고. 힘을. 예.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자리 알선해 준 게 검찰이 정황을 포착한 것 같습니다. 네. 명 씨가 주변 인물들을 여의도 연구원 자문위원 또 무슨 대통령실 6급 뭐 이런 식으로 이력서를 전달을 하면서 실제 임명장도 받았다. 여의도 연구원 자문위원으로 임명장도 받았다. 뭐 이런 자질구레한 아니 난 그 건도 정치- 좀 예. 의미 있게 보는 게 예. 사실 여의도 연구소가 당내 공천에 끼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아 그래요? 예. 여의도 연구소의 모든 보고서는 대통령한테까지 갑니다. 제가 예전부터 많이 또 옆에서 봤던 거고 경험했던 건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여론조사 기간 다 틀렸잖아요. 근데 여의도 연구원은 한석 틀렸어요. 예, 그게 20대 선거입니다. 그런데 두 개 버전이 있더라고. 대통령 보고용이 있고 당내 참고용이 있고. 그때 김종국 여의도 연구원장이 있을 때 예. 제가 그때 이제 옆에서 그런 얘기 내 옆자리였거든. 그래서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 여의도 연구원의 그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는 공천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명태균 씨가 왜 여의도 연구소라는 외곽 기관에 자문위원이나 이런 걸 많이 안 치고 돈 세탁도 여의도 연구소를 통해서 했겠느냐고. 그 가치를 아니까 그런 거죠. 여론을 아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추후에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여론 조작을 다 안 해도 여의도 연구소를 또 움직여서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플랫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네. 뭐 단순히 지상욱 연구원장하고의 인연만 본 게 아닌 거라는 그럼.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네트워킹 또 당무에 되네. 특히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하나의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선거가 아니라 국정 일반에서도 저쪽 보고서가 제일 좋아요. 예컨대 윤석열 여성가족부 해체 예. 그 공약 어디서 나왔겠냐고. 여의도 여연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저 여론조사에서 2030 관찰한 그 분석 자료에서 나온 게 그걸 통해 이준석이 그 여연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여가부 폐지 공약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라는 거는 지식의 힘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이게 명태균 씨가 성장해온 배경입니다.
근데 이준석은 뭐 그런 데이터 없었어도 그냥 폐지하자고 했을 거예요 원래 안티페미 성향이 강해서. 근데 뭐 처음 아주 짧은 얘기인데 아주 본류는 아니지만 여연이 다 망가졌다. 지금 보수 쪽 얘기 들어보면은 옛날 여연이 아니래요. 이게 약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시절부터 이게 여연이 좀 휘둘리기 시작하더니 주요 박사급 인물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다 자기 사업하고 있어요 전부. 그래서 여연의 그 연구 기능이 완전 옛날에 비교하면은 망가져. 옛날에는 진짜 거의 다 맞췄거든요 선거. 예. 요즘은 지금 굉장히 많이 틀린다. 네. 근데 이 정도 자기 사람 꽂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동안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망가진 대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 축적된 역량은 맞아요. 무시할 수 과거에는 없어요. 진짜 민주연구원보다 훨씬 더 여연이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는 거를 그리고 뭔가가 계속 폭로되고 있는 거를 구치소에서 명태균 씨가 듣고 보고 있다면 명태균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뭐 흘렸는지 아니면 변호인은 이제 본인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핸드폰. 어떻게 보세요? 그 아니, 어떻게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변호인이 자기 개인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그렇죠. 근데 이제 기자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결국 명태균 씨 의사가 반영이 된 거겠죠. 아니 그러면은 의뢰인이 있는데 그렇죠. 아 이거 당연한 얘기죠. 네. 아니 또 다른 어떤 그 협상의 신호를 보낸 신호를. 거라고 봐야겠죠. 아. 예. 근데 어쨌든 김소연 자르고 이 이름이 뭐였죠? 그분? 남상원 남상권 변호사. 변호사. 예, 남상권 변호사 제대로 뽑기는 했구나. 뭐가 명태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지. 제대로 일하고 있구나라는 그렇지. 생각이 들고, 예. 전 그 남상권 변호사가 웃긴 게 뭐냐면은 기자들 질문을 하는데 예.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이게 카메라 많이 안 접해 본 사람들은 잘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기자들이 보려면 기자들 보고 얘기를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카메라를 보면서 네. 민주당에도 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와 이건 너무 노골적인데 네. 너무 웃기더라고 예, 진짜. 그건 민주당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용산한테 용사한테 이야기하는 얘기하는 거지. 잘 봐. 잘 봐. 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영의 정치본색. 그리고 8시에 서울의 소리 그리고 장인수 기자 저널리스트까지 그리고 최경영 TV에서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최경영의 정치본색 여기까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 김준일, 김연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